자, 오늘부터는 그 햅디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하위 문화 이 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에 스튜어트 홀이 주로 문화 이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 미디어 연구, 뭐 광고 기여학 이런 거를 했다면, 요 70년대 햅디즈라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 문화에서 대중문화라고 하는 차원으로 그 문화의 범위가 넓어지죠. 그 다음에 분석의 범위도 무슨 노래, 그 락 음악 뭐 이런, 그 다음에 무슨 펑키 스타일, 옷 입는 거 이런 것까지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튜어트 홀이 주로 미디어나 기호 연구에 관련된 걸 연구했다면,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스튜어트 홀의 연구가 이제 미국에 가면 광고 기호학, 뭐 그다음에 영화 기호학 이런 쪽으로 많이 이 발전이 돼요. 근데 이제 이 햅디지는 뭐 노래 장르, 무슨 머리 스타일, 옷 스타일 이렇게까지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햅디지의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뭐 미국에서 존 휘스크 같은 사람이 나중에 이제 마돈나 연구를 또 하고 뭔지 이러는 건데, 어쨌든 이 책이 뭐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그렇게 뭐 길지도 않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문장은 조금 난삽한데, 그 자주 인용되는 겁니다. 소위 하위 문화라는 게 뭐냐 이런 걸 얘기할 때 고전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위 문화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뭐 예술 문화 이러면 이제 고급 문화, 대중 문화 이렇게 뭐 나누면서 뭔가 어떤 예술적인 승화가 높은 거는 이제 고급 문화고, 그냥 뭐 이 노동자 계급이 하는 거는 그냥 무슨 하위 문화, 이렇게 이제 고급과 하위라고 하는 그 어떤 저급이죠. 저급, 고급이 아니고 하위가 아니고 저급 문화 이렇게 했었는데, 이 하위 문화라는 개념이 결국은 뭐냐면 저항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의 어떤 행태, 그거 플러스 이제 보통 이제 세대라고 하는 의식이 들어오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제 계급, 노동자 계급, 자본가 계급, 뭐 부르주아, 뭐 프로레타 이렇게 계급적인 논리로 어떤 문화 연구를 했다면, 이 햅디지에 오면 세대, 그러니까 청년 문화, 뭐 그다음에 이제 지역으로 뭐 어떤 이민자 문화, 뭐 이제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계급으로서 다 해결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그 뭐라 할까요? 그 저항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투쟁의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적인 걸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옷을 입는 거나 머리 스타일을 하는 거나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저항적인 투쟁의 양상이 된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시대가 오면은 영국에서도 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문제가 많이 되죠. 사실은 스튜어트 홀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뭐야, 남미에서 온 이민자 출신 연구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튜어트 홀 자신도 그런 그 영국적인 정체성에서 많이 부대꼈던 사람인데, 이제 햅디지에 오면 그 영국 사회가 그런 노동자라고 하는, 자본가 노동자라고 하는 전통적인 계급을 떠나서 주변부화된, 소위 도시에서 주변화된 어떤 이민자들의 어떤 문화적인 삶, 이런 것들이 어떤 서유럽의 어떤 영국 문화와 어떤 식으로 갈등을 일으키는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유럽은 사실은 1970년대부터는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아진 거예요. 소위 노동자의 문화 혹은 이민자의 문화하고 본토민들의 문화라고 하는 게 갈등 양상을 띠게 되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사회 문제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철거민들, 그다음에 무슨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뭐라 그래, 불어는 그 방류라는데, 그 못 사는 동네에 있는 어떤 개토화된 동네에서 사는 이민자들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 하나의 양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서론 얘기 여기선 보면, 여기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지금 햅디지가 얘기하냐면, 그 하위 문화라는 단어, 이게 뭔지를 내가 한번 쭉 설명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1장부터 뭘 얘기하냐면, 다시 문화에서 헤게모니요. 그러니까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양상이 된 거예요. 대중문화 연구에 있어서. 물론 이 얘기는 그 스튜어트 홀이 먼저 얘기를 했지만, 햅디지가 그걸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뭐 롤랑 바르트 얘기부터 시작해서 무슨 이데올로기 얘기, 그 다음에 무슨 알투스의 얘기, 그람시 얘기,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안에서 뭔가 계급 투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그 스튜어트 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37페이지에 보면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signification, 의미작용 내에서의 투쟁이다. 즉 그것은 심지어 가장 세속적인 일상생활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기호의 점유권을 둘러싼 투쟁이다. 뭐 그런 얘기들. 사실은 이 얘기는 뭐 스튜어트는 이미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장, 3장에서 주로 무슨 여러 가지 그 논의를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4장부터가 이 사람의 중요한 논의의 이 포인트가 됩니다. 4장이 뭐냐면 힙스터족, 비트족, 테디보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주로 이 노래와 관련된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 스타일과 관련된 그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음악과 그와 관련된 무슨 이 어떤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72페이지에 보면 그 당시 유행했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저항들이 뭐냐면 그 흑인들 인과 백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대항 문화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런데 73페이지 위에 보면 힙스터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비트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 두 스타일은 처음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 흑인 문화와 백인 문화 이런 정도의 갈등 정도 대립 양상이 있었는데 이 힙스터족과 비트족이라고 하는 이 두 양상은 물론 흑인 문화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그 의미가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73페이지 읽겠습니다. 힙스터족 스타일은 게토의 흑인과 상대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구성되었다. 게토라는 건 이제 그 지역화된, 그러니까 못 사는 동네로 이제 게토화된 거죠. 거기에 경험된 유대를 공식적으로 표현했고 상당 부분 게토 흑인과 공간 및 언어를 공유했으며 게토 흑인의 것과 유사한 관심사를 중심으로 삼았다. 힙스터족이라는 게 흑인 문화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게토화된 사람들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 지금 73페이지를 읽고 있습니다. 비트족은 고귀한 야만인으로서의 흑인에 대한 즉 신화에 따르면 계속되는 굴욕의 삶과 쉼없이 엄습해오는 위험 사이에 노예와 자유인 사이에 위치한 그러한 영웅적 흑인에 대한 상상적인 관계 속에 살아갔다. 그러니까 둘 다 흑인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독특한 저항 문화이지만 힙스터족은 주로 그런 못사는 동네의 게토족들의 의미를 더 많이 보여준다면 비트족은 과거의 흑인의 어떤 영광스러운 거, 그 다음에 굉장히 노력했던 삶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74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한 논의들이 어디를 가냐면 카리브의 형식들, 다시 말해서 남미의 영향들을 받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음악으로 표현되냐 그게 락 음악이라는 거죠. 락. 이 락 음악이라는 거는 복음성과 블루스 음악이 백인 컨트리 음악 및 웨스턴 음악과 융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형태 즉 로큰롤을 생산하자 드디어 두 입장 사이의 경계선이 허물어졌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영국에서 흑인 문화와 백인 문화가 서로 대립하고 막 그랬는데 이 로큰롤 음악, 락이라고 하는 로큰롤 음악이 나오면서 청년들 사이에서 너는 흑인이냐 난 백인 문화냐 이런 게 없어지고 전부 다 저항하는 청년들은 로큰롤 하는 형태로 뭐 노래도 부르고 머리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음악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뭐 형태를 잘 모르는데 뭐 하여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보면 테드족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이제 이게 60년대 70년대에 독특하게 영국에서 나타난 얘기를 이걸 얘기하는 건데 테드족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프로레타리어적인 하이지만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 하층민 계급을 기반으로 생긴 족이지만 외국인 혐오주의가 강했다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이민자 문화에 대한 어떤 저항과 관련된 거죠. 그게 테드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7페이지입니다. 스타일도 양립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그 비트족하고는. 뭐냐면 이거는 그 테드족의 형태라는 게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미약, 가공된 미약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예를 들면 스웨드 가죽신, 벨벳과 무명으로 만든 칼라, 구두끈 타이틀 이런 것들이 뭐랄까 약간 귀족적인 냄새를 좀 풍긴다 그러나 뭐 그런 냄새를 풍겼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후드가 달린 무릎까지 내려놓은 외투 그걸 듀플 코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샌들 신고 그 다음 반액 운동하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당대의 주류 문화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은 테드족이나 비트족이나 뭐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이 청년 문화와 비슷하지만 요 테드족은 약간 흑인 문화에 대한 혹은 외국인 문화에 대한 혐오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